11월 30일 데일리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12월 FOMC를 2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연준 내부 위원들 간에 상반된 의견들이 확인되면서 시장에 혼란이 가중된 듯 합니다. 이 와중에 미국 3분기 GDP가 최초 속보치 4.9%에서 잠정치 5.2%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과연 연준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파월의 고민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DP 잠정치 11월 29일 발표되었는데요. 이전 4.9%에서 5.2%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GDP는 그 다음 분기 첫 달에 속보치가 발표되고 그 다음에 잠정치, 최종 확정치가 그 다음 분기의 마지막 달에 발표가 됩니다. 즉 2분기의 확정치는 2.1%였는데 9월 3분기 마지막 달에 발표가 됐죠. 그런 것처럼 3분기 GDP는 다음 달 12월 21일에 발표가 됩니다. GDP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연준의 긴축이 보다 강한 면모를 보여야 된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러한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28일 월러 연준 이사가 현재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적정한 수준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기점으로 해서 월가는 환호했고 긴축 종료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상반된 의견을 이야기했는데요.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면서 현재까지 보여지고 있는 물가 관련 지표들이 꾸준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고르지 않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즉 연준 내부의 투표권을 가진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시장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덧붙여서 앞서 보았던 GDP 잠정치가 발표된 그 직후에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인 토마스 바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금리 인상이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즉 앞서 보셨던 미셸 보먼 연준 이사처럼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죠. 근데 단지 이 사람의 차이점은 FOMC에서 투표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하는 그 19인에는 들어가죠. 참고로 FOMC에 참석하는 그 인사들 리스트를 보면 이 12명은 투표권이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미셸 보먼, 그 다음에 크리스토퍼 월러, 이 두 사람은 투표권이 있고요. 방금 보셨던 토마스 버킨,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투표권이 없는 참가자입니다. 자, 이렇게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긴축 종료를 이야기하고 있는 월가의 분석가들 혹은 투자자들, 시장 참여자들이 참고를 했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사는 2024년도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정리한 그런 기사인데요. 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제 둔화와 실업률 증가를 기본적인 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꼽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연준의 긴축 완화 혹은 긴축 종료를 기대하던 사람들에게는 의도적으로 외면받고 있던 물가 안정을 위한 사실상의 기본 전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기사 중간의 내용인데요. 긴축 종료를 이야기하는 투자자들은 위험한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연준은 쉽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지 않을 것이다. 즉 긴축을 지속적으로 드라이브 할 것이다. 쉽게 결정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분명한 경제 약화가 분명한 금리 인하의 선행 조건이다 라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찰이 되었던 물가 관련 지표들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연준이 긴축을 종료할 만큼 둔화 추세를 이루었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GDP가 오히려 상향 조정되면서
미국 경제 성장에 열기를 더하고 있는 상황이라 했을 때 과연 연준은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긴축 종료가 아니라 현재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추가 금리 인상을 하든지 그 둘 중에 취사 선택해야겠죠. 이 선택지에서 긴축 종료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전문가는 분명한 경제 약화의 모습이 분명한 금리 인하의 선행 조건이다 라고 발언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파월 의장은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시장이 긴축 종료에 때이른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는 것은 높은 금리 여건 하에 시장 물가 인하가 관찰이 되었고 연준은 시장 연착륙을 고려할 것이라는 예측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견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당연히 시장의 연착륙을 고려하겠지만 시장 물가의 인하가 지속적으로 관찰, 둔화 추세를 보여주어야 하고 결국 연준의 목표 2%에 닿아야 된다. 덧붙여서 그 2% 이내에서 충분히 관리되고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가가 낮아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12월 FOMC가 내년 경제를 어떻게 전망할지 거기에 초점 맞춰서 다음 달 FOMC를 관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연준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연준의 존재의 목적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입니다. 연준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 양립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상황에서 연준은 어떻게든 결정을 해야 됩니다. 파월 의장의 고민이 깊어지는 순간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리포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목소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